정의란 무엇일까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의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의는 합리적 추리에 의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추리의 결과로 도출되는 정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짧게 함축된 정의는 정의란 사회 운영의 올바름이다. 입니다. 길게 종합한 정의는 정의란 사회 구성원이 생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좋은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간의 협업을 통하여 필요한 성과를 창출하여 배분하고 그 외 영역에서는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의 정의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논리적 전개, 즉 합리적 추리에 의하여 정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과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총 6단계를 거쳐서 정의가 무엇인지 규명해 보겠습니다. 1단계, 시작점은 무엇인가? 정의 도출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해야 할까요? 정의 도출의 시작점은 정의에 관한 근원적인 것이면서 모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장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의 올바름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정의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올바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의의 본질은 올바름이다 라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는 확실한 공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부터 정의의 도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2단계, 올바름의 대상은 무엇인가? 정의의 본질이 올바름이라면 무엇이 올바르다는 것일까요? 올바름의 대상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범위를 좁혀볼 수 있으므로 그 후보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 자연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를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으므로 존재의 작용이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인간의 행동, 사회의 운영, 자연의 작용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들 중에서 올바름의 대상을 가려내기 위해 각 후보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연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며 소는 풀을 뜯고 호랑이는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해가 서쪽에서 뜨거나 소가 호랑이를 먹는 일이 생긴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연의 작용은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의 운영은 어떨까요? 치안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특정 지역 인원은 등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규칙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규칙을 어겨도 벌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사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모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가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행동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 중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사회의 운영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후보 중에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의 운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름의 대상은 사회의 운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인 정의의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정의란 사회 운영의 올바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3단계, 올바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정의가 사회 운영의 올바름이라면 올바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른 것입니다. 기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 기준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시비를 가릴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어떤 지식이 사실이면 옳고 사실이 아니면 그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 답하면 옳은 것이고 뉴욕이라 답하면 그른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검증된 가설을 진리, 즉 사실로 간주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진리 또는 사실로 간주하기에 누군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뒤가 일치하는 논리가 기준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주장의 시비를 가릴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어떤 주장이 논리가 성립하면 옳고 성립하지 않으면 그른 것입니다.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옳은 것이고 3은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하면 그른 것입니다. A는 B보다 빠르고 B는 C보다 빠를 때 A가 C보다 빠르다고 하면 옳고
느리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남은 하나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기준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시비를 가릴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어떤 행위가 목적에 부합하면 옳은 것이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른 것입니다. 기계를 만들 때는 기계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설계대로 제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기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설계하고 제작하면 그릇된 것입니다. 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때에는 모임의 목적에 맞게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모임의 목적과 다르게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면 그릇된 것입니다. 사회 운영은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적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운영이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면 올바른 것이고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릇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운영에 있어서 올바름의 판단 기준은 사회의 목적입니다. 4단계 사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회 운영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의 목적이라면 사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개별적으로 사는 것은 자연재해, 맹수, 다른 인간 등의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수명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힘을 합쳐 함께 살면 위험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식량을 확보하는 확률도 높여서 보다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협력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구성원 개개인의 좋은 삶을 직접 이루어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삶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구성원의 좋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건 위에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목적은 구성원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목적을 간략히 말할 때는 구성원의 좋은 삶이라고만 표현하고자 합니다. 5단계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사회의 목적이 구성원의 좋은 삶이라면 좋은 삶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삶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넓게 하여 큰 틀에서 보면 하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두 가지 요소로서 모두에게 부족한 것도 없고 과한 것도 없이 좋은 삶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삶이란 생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 철학자나 세상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좋은 삶을 정의하지만 이 정의는 그런 다양한 좋은 삶의 모습을 모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도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하지 못하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삶도 저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우며 어떤 모습의 삶도 저 두 가지가 충족되면 즐겁습니다. 좋은 삶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가능한 이유는 좋은 삶이란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효과적으로 충족되는 삶이며 인간의 다양한 욕구는 크게 두 가지 생존 욕구와 자유 욕구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욕구는 기본적으로 생명체로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이고 자유 욕구는 고유한 개체로서 개성대로 활동하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의 정의는 정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의론의 역사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정의에 관해 언급한 여러 학자들은 목적이 정의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목적론적 정의론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합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의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도 존재할 수 없으며 공정한 처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 역시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정의의 대상을 사회의 운영이 아닌 인간 행동 전체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 위대한 철학자 칸트도 각자가 원하는 좋은 삶을 살게 하면 되지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목적에 따라 법과 정의 원칙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목적론적 정의론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원하는 좋은 삶을 하나로 규명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본적 권리라는 것도 결국 좋은 삶을 기반으로 도출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도출하려면 목적과 좋은 삶의 규명은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은 규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삶이란 생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6단계 올바른 사회 운영은 무엇인가? 3에서 5단계에서는 사회 운영의 올바름 중에서 올바름을 전개하여 무엇인지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름을 이루기 위한 사회 운영은 무엇일까요? 올바름을 이루기 위한 사회 운영, 즉 올바른 사회 운영이란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목적은 구성원이 생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 운영을 구체화하여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회 운영의 큰 줄기를 정리해보면 먼저 생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삶을 위한 사회 운영으로서 구성원 간의 협업을 통하여 의식주, 안전 등 필요한 성과를 창출하여 배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을 위한 사회 운영으로서 생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삶을 위한 사회 운영 외의 영역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올바른 사회 운영은 구성원이 생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간의 협업을 통하여 필요한 성과를 창출하여 배분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구성원이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회 운영의 기본 틀입니다. 여기서 논리적 전개를 더 진행해 나가면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6단계의 논리적 전개를 거쳐서 정의가 무엇인지 규명할 수 있습니다. 논리 성립 여부의 검증 차원에서 그리고 일목요연한 정리의 차원에서 정의의 논리적 도출 과정을 등식을 활용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의 논리적 도출 요약. 정의 이퀄 사회 운영의 올바름. 정의 이퀄 사회 운영의 사회 목적 부합. 정의 이퀄 사회 운영의 구성원의 좋은 삶의 부합. 정의 이퀄 사회 운영의 구성원이 생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삶의 부합 플러스 구성원이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의 부합. 정의 이퀄 구성원이 생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삶에 부합하는 사회 운영 플러스 구성원이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에 부합하는 사회 운영. 정의 이퀄 구성원이 생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삶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 및 배분 플러스 구성원이 개성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에 부합하는 자유 보장. 이상의 논리적 도출에 근거하여 정의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정의와 도덕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며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의와 도덕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 둘은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정의와 도덕은 둘 다 규범으로서 인간의 좋은 삶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적용 대상에서는 차이점을 갖습니다. 정의의 대상이 사회 운영인 것에 비하여 도덕의 대상은 인간의 행동입니다. 사회 규칙의 준수와 같이 사회 운영과 관계되는 인간의 행동은 정의의 대상도 되지만 동시에 도덕의 대상도 되어 정의와 도덕의 교집합을 이룹니다. 정의는 국가의 운영이 주 대상이 되며 법령으로 구체화됩니다. 반면 도덕은 가족이나 이웃 간의 예절 등 개인적인 인간 행동이 주 대상이 되며 관습으로 구체화됩니다. 정의는 대상을 시비로 평가하지만 도덕은 대상을 선악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정의와 도덕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를 알면 정의를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